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와 HLB 인베스트먼트가 2대 주주로 전략적으로 참여한 아테온 바이오가 이제 11월 6일 한국과 이제 스웨덴 간의 크로스보드 이제 컨퍼런스에 참가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IR 피칭도 예정인데요. HLB는 11월 첫 번째 거래일에서 좀 하락하면서 주가가 종가상으로 63,800원대까지 일단 내려가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은 이제 장전에 오전에 나왔는데 올해 2월 달에 이제 그 아테온 바이오 같은 경우가 HLB와 HLB 인베스트먼트가 한 10억 공동 투자를 해서 이제 2대 주주 형태로 이제 참여했고, 여기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최소희 대표가 이 아테온 바이오의 대표인데요. 이번에 이제 IR 피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상반기에 이제 미국에서 진행되는 게 이제 바이오 USA가 있고, 하반기에 이제 유럽에서는 또 바이오 유럽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날에 연계되는 이제 국제 교류 형사로 마지막 날 오후에 이 킹코 재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비영리 재단인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공동개발 투자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킹코 재단하고 스웨덴 바이오 협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의 아스트라가 이제 본래 이제 스웨덴 쪽이었죠. 이제 이게 90년대 후반에 이제 합병을 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될 만큼 유럽 쪽은 이제 기초과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고 인프라가 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한국 스웨덴 간의 이제 크로스보드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고, 여기에 이 아테온 바이오의 최수희 대표도 여기에 이제 IR 피칭을 합니다. 보통 이제 IR 피칭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이제 우리 야구에서 보면 피처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피칭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PT가 아니라 조금 저 다르게 이제 워딩이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제 투자를 받는 투자자들 앞에서 일반적인 이제 IR보다는 투자사를 이제 대표하면서 이제 그 자사의 아이디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하면서 투자를 유치하게 되는 부분에 이제 활동을 IR 피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IR 피칭에 보면 양국 제약사, 바이오텍, 그 다음에 투자사, 그래서 공동으로 뭐 연구를 할 수 있다든지 개발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협력 기회를 위해서 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아테온 바이오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스타트업 형태죠. 그래서 시드 단계와 보통 이제 그 A, B 이렇게 C 형태로 라운드가 되어 있는데 초기 형태거든요.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이제 프리A 라운드에서 그 HLB하고 HLB 인베스트먼트가 투자를 해서 2대 주주로 서 있는 부분들이고, 결국 이제 최근에 HLB의 M&A 전략을 보면 포스트 리보세라리 관련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기업들을 지분 투자라든지 인수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HLB 만기 보고서에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계열 지분 투자 쪽에 보시면 밑에 보면 아테온 바이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2월 27일에 이제 단순 투자 형태로 금액과 이제 지분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베스트먼트하고 합해 가지고 한 10억째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게 22년도에 이제 설립됐으니까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스타트업의 A 투자도 아니고 이제 프리A니까 완전 이제 뭐 초기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로 이제 우선 협상권을 확보한다든지 미래 가치를 높인가 도프해서 항체 항암 플랫폼의 확보로 추가적인 파이프라인 확대 효과를 또 HLB 그룹 전체적으로는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생명과학의 이제 R&D 같은 경우에도 아테온 바이오가 같이 이제 하는 형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아테온 바이오를 좀 살펴봐 드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리보세라니까 캄네리주막 기전하고도 뭐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최소희 대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화학학사
취득하고 로스쿨까지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좀 특이한 뭐 이력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의 약점이 반응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20%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원인 자체를 보통 TM이라고 하면 이제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라고 이제 하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종양 미세 환경이죠. 그러니까 이제 종양을 둘러싸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종양이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1cm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산소와 영양분들을 기존 혈관에 이제 모세혈관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게 복잡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양 미세 환경을 갖추면서 그 몸 안에 있는 그 면역 항암제를 투입을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효능이 좀 잘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테온 바이오의 이제 파이프라인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종양 미세 환경 관련되는 부분들에 개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 항암제의 어떤 면역력을 넓힐 수 있는 이 두 가지 형태를 반영하는 부분에 이제 파이프라인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IND 관련되는 부분을 FDA에다가 하고 2026년도에는 임상을 할 것이라고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뭐 공격적인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만약에 해결된다라고 하면 리보세린과 캄넬리주맙의 어떤 뭐 기전을 보완한다든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의 파이프라인을 가지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리보세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캄넬리주맙 같은 이제 면역 항암제의 그 반응률을 높이기 위해서 종양 미세 환경에서 이제 신생혈관 억제를 억제해 버리게 되면 그 부분이 사라지면서 기존의 이제 혈관들이 정상화되면서 이제 종양 미세 환경들을 완화시키면서 캄넬리주맙의 그 기전을 높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쪽에 이제 2대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공매도 쪽 보시게 되면 292주 정도가 공매도 거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수요일날 10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265만 주. 그래서 한참 때 326만 주대에서는 거의 지금 한 60만 주 정도 때 줄었다는 말은 밑단에서 지금 이제 그 공매도 쪽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상한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대차거래 같은 경우에는 체결보다 상한이 좀 더 많은 흐름이고, 자, 어제 그래도 이제 10월 마지막 거래일에 갭다운 양봉이 나와서 오늘 연속된 양봉이 나오면서 이 파라볼릭의 어떤 저항대를 넘길지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갭업 원봉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갭다운제 연봉이 나와버렸죠. 어제 종가가 66,000원이었는데 아침에 65,300원으로 이제 갭다운 시켜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도 굉장히 지금 거래량이 작다 보니까 장중에 변동폭 자체도 굉장히 지금 얕아졌어요. 그래서 65,000원대와 63,000원대, 그러니까 장중에 변동성도 거의 플랫형으로 가면서 거래량 자체가 52만 주대니까 계속 이제 거래량이 지금 작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좀 굉장히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어떤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한 2주 전에는 이제 이노베이션이라든지 테라피틱스 이런 부분들이 좀 반등을 하는 듯 하면서 순환매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계속 이제 거래량 자체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많은 하락보다는 조금씩 이제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지금 양음양 패턴을 클래스 2가 이제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락갭을 내고 여기서 양음양 패턴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늘면서 이 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이때부터 여기 일주, 그 다음에 여기 일주,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까지 보면 거의 이제 주간으로 보면 한 3주죠. 3주 동안에 플랫형 조정을 보이면서 7만원대 초반에서 6만원대 이제
초중반까지 이제 내려오는 어떤 흐름들을 보였죠. 그리고 주봉상도 이제 이 기간 동안에 보시게 되면 하락갭을 만들었던 이제 이 연봉 이후에 3주 동안에는 주봉상에서는 이제 상승 추세인 파라볼릭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 주봉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양봉은 지금 10월 달에는 주간 단위로는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봉상의 어떤 이 흘러내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게 그 7월 달에 나왔던 양봉의 시가와 이 주봉에서 나오는 파라볼릭의 어떤 상승 추세, 여기 지지는 아직 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양봉의 흐름이 이제 주간 단위로 나올지 여부가 또 다음 주에 중요하고, 11월 달에는 결국 비모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의 실사가 11월 이제 중순 한 2주 정도 있으면 나오고, 특별하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NAI 형태로 나오게 되면 바로 이제 그 결과를 알 수 있으면 불확실성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될지 여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미국의 대선과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불확실성 해소로 이제 바이오주, 그 다음에 특히나 HLB 쪽에서도 수급의 어떤 개선으로 이 부분들이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결국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 7만원대 초반 정도의 이 부분들을 회복을 하면서 이제 모멘텀의 흐름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CMC 관련되는 제실사, 그 다음에 ODAC 관련되는 자문위 개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기대감으로 반영하는지 여부가 이제 11월 달에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 흐름들이 이전의 흐름과 다른 어떤 흐름으로 만들어낼지 이 부분들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타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